지역별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신규 인력 채용하면 또 청년 고용 창출하면 어떤 지원이 있는 것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세요? 일자리 창출을 좀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원을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실제 지금의 홍보 마케팅 방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채널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사실 마케팅 관련해서는 좀 고민되는 게 저희가 이제 TMF 사태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이제 이게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거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은 사실 조금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좀 보는 시기고요. 근데 대신 다만 요즘에는 이게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R&D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사실 R&D 인력이 없는 부분, 그래서 부설연구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홍보 방안으로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통상 업무나 이런 거 좀 컨설팅 해주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연결해서 하고는 있는데 또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컨설팅 해주시는 분을 그냥 몇 번 컨설팅을 하시다가 채용을 해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홍보는 요즘에는 너무 방법도 다양한데 관에서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거나 뭐 다르게 활용하는 거, 방송에 노출하는 거 이건 되게 전문 기관에서 좀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고 또 이제 도청이나 이제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 노동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큰 틀로 좀 공적인 업무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채널의 일원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6분하고 저하고 다 청년이라고 하고 네. 구직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북도에서 어떤 기업이 있을까? 어떻게 일자리를 두드려야지? 근데 그 채널이 너무 다양하거나 네. 너무 복잡하거나 네.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근데 지금 SNS의 세상이고 온라인의 세상인데 이거 일원화가 안 돼 있다. 지금 오택님 국장님, 제가 27세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서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한 채널을 딱 들어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취업 정보,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거기 뭐 워크넷 같이 이제 범용 뭐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취업 박람회 요것도 사실은 이제 이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을 봤을 때 이제 쫙 그러니까 A부터 이렇게 쭉 한번 그 전체를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되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연봉도 있는데 되게 보니까 어느 정도구나 얘기가. 그다음에 거기 또 보니까 내가 하는 업무 할 수 있는 업무인가 아닌가 이런 거 좀 기본 정보 제공을 한 짧은 시간 내에 그 관련 정보를 쫙 제공해 준 원스톱처럼 그런 의미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내가 그 워크넷에서 일단 등록을 하면 그 관련된 매치해 주는 부분은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측면이 되니까. 근데 다만 저희는 아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무작정 그냥 일자리 구하러 가지 말고 예. 거기에서 아까 우리 박식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값이 이제 자기 월급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도 자기의 그 스킬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 그런 걸 갖고 가야 비로소 그 미스매치라든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이런 산업별로 관련 정보를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제공해 주는 그 박람회 같이 홈페이지 같은 거는 아까 이제 좀 반대를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좀 일군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그 대명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알바, 뭐 땡땡,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취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워크넷도 단순 업무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조금 전문 인력은 네, 전문 인력을 찾기가 그러게, 어려운 예. 상태에서 그걸 따로 채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그걸 필요로 하는지나 왜냐면 기업은 자기 홈페이지에 와서 수시채용 확인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한 방식인데 거기서 올리고 문의하고 관리받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거지 그게 좀 수월하진 않아요. 네, 저는 워크넷이 가장 적절한 네. 어떤 네. 케이스가 네.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청소년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이 일자리 어디서 얻으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당근마켓에서 마켓에서 얻어요. 예. 근데 당근마켓은 왜 만들어졌죠? 그냥 나의 중고 물품을 파는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제대로 된 노동의 조건을 제시해주지 않아요.
근데 워크넷은 최소한이지만 그 안에서 제공되어야 될 정보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범용적으로는 워크넷이 좋고 이 안에서의 지역의 어떤 청년 일자리든 청소년 일자리든 이것들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혼선이 없게 할 수 있다. 워크넷은 도나 행정에서 이걸 주관합니까? 그리고 뭐 고용노동부 자체를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이제 프로그램 네. 깔고 그래서 뭐 등록을 하면 거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그 매치해주는 뭐 그런 거 지원 서비스 홍보를 할 때 이제 그 워크넷을 뭐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제 청년들에게 네, 네. 홍보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세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다른 채널을 쓰고 있어요. SNS나 정보 취득 방식도 이제 우리 네이버를 쓰지 않고 유튜버에다가 직접 그러니까 이게 채널이 완전 바뀌었는데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로 들어오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계속 만들어서 이걸 쓰라고 해도 실제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지 않을 거고, 왜냐면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해놓고도 좀 무용지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네. 그 중소기업 중앙회 전국본부에서 하고 있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어떠세요? 그 실제로 운영이 잘 됩니까? 노현주 쪽이? 제가 잘은 모르고 자료를 봤더니 예. 뭐 어쨌든 정부와 지자체에서 인증받은 중소기업 중에 뭐 신용 등급이 좋거나 이익이 높거나 퇴사율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충족하는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도내에는 2022년 6월 기준에 한 570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민중서관에 가면 취업 정보라든지 모든 합격 정보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론화라고 하는 초점에 우리 청년들이 그냥 전북에서 취업하고 싶어 그러면 그 원스톱이라고 하는 직결되는 그 플랫폼이 됐든 그게 어떤 박람회가 됐든 그냥 안심하고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은 지금 다양화돼 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업 유치 이야기는 앞에서 조금 했습니다만 더 이 기업 유치를 하기에는 이미 이제 많은 투자 협약을 받은 것으로서 더 노력하기를 기대하는 바이고, 이 일자리 측면으로 더 축소해서 압축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그 플랫폼, 이 체인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노력들을 뭐 하고 있고 대학과도 연계하고 있고 또 각자의 노력이 하나가 되는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말이죠. 우리 지역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그 의무 채용 여기에 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오태경 국장님? 그거 이제 이게 저도 자료 보니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이제 3% 이상 청년을 신규 고용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선호도가 높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익률을 봤을 때 작년 기준 한 70%대로 이제 하락한 걸로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은 그 숫자가 매년 절대적인 숫자가 좀 줄고 있는 추세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크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뭐 긴축하고 인력 관리 효율성 뭐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공공기관의 그 기본적으로 법적인 그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계속 그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좀 해 나가면서 촉구를 계속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기 관련 기관 협조를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더 목소리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고는 있습니다만, 선한 의원님. 네, 조금 큰 틀로 보면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일단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기관 수 자체가 엄청 차이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권역으로 묶으면 어떠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이
전남 나주에 가서도 취업할 때 지역 인재를 받으면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는데 전북에 온 기업 수랑 이 부산이나 이 영남에 가 있는 기업 출연 기관 수 공공기관 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거죠. 구조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적다는 부분하고 계속 지금 이거는 매년 나오는 뉴스였어요. 계속 채용 왜 안 지키냐 하는 문제는. 근데 저는 여기에 어떤 제지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공사나 예를 들어 한국 이제 국토공사 관련 LX 관련해서도 협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촌진흥청도 협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협력 사업 할 때 청년들이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준비했던 거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를 LX가 하면 실제 지역에 있는 디지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조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 기업은 공기관과 한번 사업을 한 경험을 스펙을 쌓기 때문에 다른 데 도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협력 사업은 협력 사업대로 하고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식품연구원이나 이런 데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우리가 지역에 어떤 거를 더 협의해서 가져올 건지 같이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이제 2차 공공기관이 좀 용역이 지금 계속 중간 보고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국정 상황으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한국투자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금융기관들 좀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미 우리가 국민연금공단 OD로 금융대학원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실제 저를 만났을 때 한국투자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내니까 어떤 대학생이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공공기관을 엄청 혁신도시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면 그 지역 인재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일자리고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고 거의 꿈의 직장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좀 지역에 내려올 수 있도록 진짜 이건 약간 단일 대우로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의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박형욱 국장님 예. 타 지역의 사례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와 비슷한 분위기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이 혁신한 사례는 이제 전남 나주 사례가 좀 들 수 있고요. 또 이 광양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보다는 포스코라는 기업 계열의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인구도 늘어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라북도 경우는 제가 볼 때 완주가 수소 특화를 통해서 이 수소 안전센터나 뭐 이런 각종 기관들을 유치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물론 이제 삼봉지구 건설이라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수소 특화를 통해서 기업 유치의 힘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가 한 9만 8천 정도, 10만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선한 의원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전라북도의 혁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공공기관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농진청과 산하과학원 4개가 이게 또 국가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국가기관은 이게 의무 채용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LX 같은 경우는 지금 LX 자체가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직원들도 잘라내는 상황이라 우리 전라북도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그 채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해야 한다. 아주 굉장히 좋은 일자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나아가서 관련 기업 이전을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남 나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이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게 좀 제가 뭐랄까요, 좀 환상적이랄까요, 조금 비현실적이라면은 저는 대학을 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뭐 어떤 학과나 이런 쪽을 좀 지방으로 대폭 이전을 좀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 외에 대학을 이전하지 않는 한은 지금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또 이 수도권 대학의 그 학맥이나 스펙을 또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일부 학과나 이런 것들을 정부는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이전하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기업은 수도권에서 차고 넘칠 때, 뭐 스필 오버라고 하잖아요. 차고 넘쳐야 아마
전라북도로 넘어올 텐데 그러나 이제 대학과 뭐 국립대학이나 공공기관에 이전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뭐 공공기관 외에 대학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우리 선한희 의원님이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제 오늘 어떤 소회랄까 또 도의원으로서 또 청년 세대이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자리를 나오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이제 기업 대표님들의 어려운 점,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취업도 어려울 만큼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한 건 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진짜 어렵구나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라도 정말 민생을 챙기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나 뭐 국장님도 애쓰실 거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의회가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한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식 대표님, 조금 가벼운 질문인데요. 혹시 직원 채용할 때 우리 전북 출신 채용하면 좀 우대합니까? 아니면 좀, 좀 호의적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 요즘 뭐 블라인드 테스트랄까 뭐 여러 가지 채용에 있어서. 근데 저희 회사 한 50여 명 임직원 중에 전북 출신이 약 한 80% 오. 정도, 타지 출신이 한 10명? 저 한 40명은 저희 전북 출신.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전주에 이제 둥지를 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지역 출신 청년 이 친구들을 많이 뽑게 되고요. 이제 또 하나의 또 아쉬움이 있다면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회사는 최근에 이제 인천국제공항 일도 크게 수주하나 해가지고 좀 현장에 나가 있는데 또 타지고 또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장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년 아니면 뭐 10개월 이렇게 현장을 보내면 또 그걸 또 안 나가고 또 미적거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저희 때는 납대가 되는데 저희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집 끝까지라도 가서 출장을 다녀올 정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을 우리 시각으로 우리 기성세대 시각으로 보고 그 잣대로 재서는 안 되겠구나. 또 이런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또 그 회사의 기존에 있는 좀 나이 든 직원들과 조직적으로 좀 융화하게끔 하는 역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회사에 와서 가르쳐야 돼요. 진짜 학교에서 그 관계를 배우고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 관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가르치는 거야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와서 다시 그 기본 있죠. 인간이 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처음 시작을 또 다시 회사에 또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으로서 참 그 어떻게 보면 좀 낭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불굴의 정신으로 계속 사업도 확장하고 해가고 직원도 또 고용도 창출하고 이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박경 국장과 오태웅 국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산업 현장이든 농업 현장이든 외국인 노동자 또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에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에 초점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외국인 우리 지금 특자도가 되면서 특례에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 유치에도 도전장을 내밀었고 해서 이러한 또 다른 대안이 우리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박경욱 전. 네. 뭐 이미 준비가 아니라 본격화해야 할 때죠. 네. 사실은 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정책은 지금 아마 이제 전라북도에서 어느 부서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할 정도로 굉장히 그 격상을 시켜서 기구 자체도 격상을 시켜서 아마 세밀하게 지금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는 이제 전북 특자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이 지역 특화 비자를 뭐 올해 지금 한 400여 명 받았다고 그래요. 저 뭐야 F2R이라고 하나요? 저 뭐 정확하게는 잘 이게 모르지만 이게 이제 특자도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좀 내년에는 또 이게 더 확대가 좀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족 가이도 또 초청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기회가 이제 보장이 됩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에 외국인 학교나 나아가서 뭐 외국인 교육 특구도 우리가 유치해 볼 만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가 여기에서 정주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비자가 끝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중에 뭐 일부에서는 절반 정도는 여기서 남고 싶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비자 문제를 포함해서 정주 여건 그다음에 뭐 취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과 정도의 이런 그 기구를 좀 격상을 시켜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택님 국장님. 네, 그 말씀처럼 사실 이제 지역 특화 비자 제도가 원래 이제 법무부에서 했던 걸 이제 지자체 그 장한테 이제 권한을 넘겨준 것처럼 이미 외국인 그 이민 그 외국인 정책이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물론 이제 1세대로 가면 다문화 가족 뭐 이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 보면 이제 대학교에 유학생만 해도 이제 전국에서 봤을 때 한 5번째 규모로 좀 많은 편이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그 인력을 그 노동 현장에서 그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그 산업 구조를 그 또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까? 아마 그 일부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와서 이제 농업 현장이라든가 그 제조 그 현장 그 소위 그 3D 같은 이런 데다가도 그러니까 조선 같은 이런 데 가셔야 되고 또 한편은 이제 그 유학생 같은 경우는 유학생은 이제 그 학사, 석사, 박사 이제 다 포함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떤 그 전문 지식 뭐 기술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 또 현지 자기 본국하고 또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창업을 어떤 교육을 좀 그 본격적으로 시켜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 다국적인 어떤 그런 그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글로벌 창업 이민 센터가 지금 이번 달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지자체 공모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국내적으로 이제 서울이 이제 이미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창업 이민 센터를 통해서 어떤 고급 인력들이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관련된 비자 프로그램이 이제 기술 창업 비자가 D84 프로그램이 있는 뭐 이런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뭐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유학생이 한 거의 2,0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창업 교육 같은 걸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공대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전공 분야 관련돼서 그 기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조건들을 갖다 조금 더 페이버를 줘가지고 조금 만들 수가 있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복돋아 준다고 치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다음에 우리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그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오부적으로 마련한 페트롤 전북 멍석 토론 특별한 전북 1년 잘 사는 도민 잘 되는 기업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은 이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지방 대학의 위기 또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의 가속화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 지방의 격차 이 모든 것들의 불안정한 불합리한 구조도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다고 우리 지역은 지자체대로 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유치라는 큰 숙제와 그 가운데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머물게 하는, 그래서 인구 유입의 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일석삼조 사조를 논의해봤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주소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대안도 나름대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하지 못하셨던 말씀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어느 부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네, 박기용 국장님. 예. 그 전라북도가 사실은 재정력도 취약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도 취약하고 뭐 여러 가지가 취약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관에 많이 의존하는, 어찌 보면 뭐 관치 사회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번 같은 기준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관의 한 해 예산을 다 합산을 해서 이 관의 예산은 다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은 GRDP로 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해년도의 GRDP로 나눠 보니까 그러면 이제 관의 어떤 포션이 나오거든요. 그 전라북도가 한 30% 이상이 됩니다, 이게. 근데 다 전국적으로 평균은 18%, 20% 미만이에요. 이게 전라북도가 그만큼 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뭐 언론도 사실은 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 역시 우리보다 그렇게 뭐 어렵게 산다는 다른 시도 경우도요 20%를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30%를 넘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고 제가 통계청에도 한번 물어봤더니 강원도는 국방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의 시장 영역이 오히려 협소하게 보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관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민간 시장 영역이 협소해지고 무조건 이제 관에다 로비하거나 뭐 여러 부작용이 그동안에 나왔었거든요. 그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에서 이 민간 시장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대기업 유치하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확보하고 이 두 가지 해법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뭐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업을 끌어와서 민간의 자본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다만 아쉬움은, 그러니까 그 기업 유치만이 금과 옥조는 아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잘 살고 나서, 기존의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나서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유치도 같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프레시안의 박기용 국장의 마무리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노현정 예, 국장님. 국장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국장님 얘기를 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아까 금방 유학생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작년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한 전북 지역에 3,600명 정도, 전주대, 뭐 전북대. 근데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여기에 온 거는 물론 공부를 하러 왔죠. 근데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생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유학생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정말 취약한 노동을 해요. 근데 임금제부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워낙 우리 사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또 이주에서 온 유학생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지원과 뭐 제도들을 만들려고 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주에 혹은 전북 지역에 있는 유학생 노동자의 실태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이제 세계인권 선언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이주민, 청년, 여성, 노인, 이 사람들 계속 노동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취약 노동자라고 어느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일하기 좋은 이 지역에 살아가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할 거고, 우리가 서로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해야 되지만, 아직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정말 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점검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 근로감독 강화,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노동권익센터의 노현정 정책국장님 초지일관이십니다. 예. 말씀 아니 굉장히 네네. 중요합니다. 예. 네네. 그런 예,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곳이 전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서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들까지도 네네. 이렇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김낭주 대표님. 오늘 뭐 일자리 얘기해서 힘든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현 위치에서 힘들다라 표현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좀 세계를 나가보면 모두가 애국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이 대목에서 마지막 대목에서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게 진짜 나가보면 애국자가 돼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뭐 일자리, 뭐 보건, 복지,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리고 위기에 강한 국민성이 있고 세계 강국이 될 거예요. 정말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현 시점에서 포기하지 말고 견디다 보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거라고 믿어오시지 않습니다. 예. 또 마지막은 또 이렇게 훈훈하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존버 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을 이끌고 왔습니다. 2대째. 물론 우리 박식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또 직원들과 함께 또 이 지역사회를 생각하면서 내 고향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식 대표님. 이 토론을 하면서 좀 나왔던 어떻게 보면 해법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청년 일자리 또 투자 유치 이런 그 분위기가 아마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도 우리 중소기업들도 진짜 묵묵히 하루하루 직원들 고용을 하면서 또 급여도 주고 또 수주 활동도 하고 또 영업 이익도 남기고 여러 각 분야에서 열심히들 다 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소비가 있어야 생산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생산이 있어야 또 고용도 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20대 여자 청소년, 또 남자들, 청소년들, 또 60대 이상의 시니어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그 각 요소에 그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엄청 어렵고, 이걸 해결한다면 아마 노벨상 정도 받지 않을까 정도로 어려운 해법 같아요. 그냥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여건에 전라북도에는 변변한 대기업도 없고 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하니까 좀 도에서 좀 더 정치권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금이나마 그 전라북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여기저기서 각 분야에서 고용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D&I 코퍼레이션의 박식 대표였고요. 우리 미래첨단산업국의 오택리 국장님의 최종적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긴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그 위치가 다들 달라서 이제 하나의 사물을 놓고 이제 약간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논의를 하고 더 그런 그 시각차를 한편 알게 됐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스스로 그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그다음에 그 듣는 말씀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아주 그 유명한 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신이 이야기하는 언어가 당신이 가진 세계의 전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자체, 아마 들을 때 아까 우리 박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취자분께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또 결론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내용 알맹이도 없고 그냥 어렵다는 것만 우리가 그 확인한 뭐 그런 대담 프로였느냐라고 이제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편 이 문제가 그만큼 그 복합다기하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주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잘 되새겨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해 본다고 치면, 제가 아까 이 방송 중에 계속 드렸던
그 언어의 세계보다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이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조금 그 말씀 주신 것들을 이렇게 그 우리 정책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되,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이 연관 관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작업, 네, 그런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한 그 구인 성향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근로자 외국인 인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뭐 그 최저임금제 이런 부분, 공공기관 취업, 여러 그 이슈를 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그 기초부터 하나씩 그 우리 더 나은 시스템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을 바로 착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시스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잘 작동하면 이게 뭐 말뿐인 기업 유치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주시고, 약간 그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느 순간 되면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이제 전북만의 색깔을 언젠가는 내면서 뭔가 좀, 그리고 그 수치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도 아주 뭐 그 탁월하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뒤에 처지지도 않는 그런 위치를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기대도 가져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 그 도정의 이런 그 기업 위치라든가 그 근로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그 시스템 경쟁력을 다시 한번 내실 있게 그 만드는 그런 그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도민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한때 인홍현상, 이초현상으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지만 이제 어디가 진짜 살 곳인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세상이 돼서 다시 이도 현상으로서 우리 전북이 기회 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토론이 잘 가고 있다는 방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알을 부화하고 이 알을 깨고 나오는 이 알 속의 새끼와 어미가 누가 먼저 깨기 시작해야 되느냐. 어미가 먼저 깨면 이 새끼가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정부는 먼저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알 속에 있는 새끼가 우리 전북 도라면 도와 대학, 기업, 행정, 정치권, 도민이 함께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부화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더 나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힘을 써야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오늘 토론회의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 우리 공무원분들 격려하시고, 우리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언론도 더 많이 홍보하고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노현정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최소한 전북이 더 나은 일자리는 아닐지언정 더 괜찮은 인권이 존중받는 일자리가 이곳입니다라고 하는 노력도 또 해야 되겠고, 우리 박경 국장님과 저 신문과 통신, 방송, 이 언론에서 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전북 1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진짜 특별한 특별자치도로서의 이제 우리의 권한을 조금 더 이행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아서 희망을 가져보는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분의 소중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페트롤 전북 멍석토론 특집으로 마련한 특별한 전북 1년 잘 사는 도민, 잘 되는 기업으로 가는 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페트롤 전북은 내년에도 여러 우리 주요 현안들을 특집으로 마련하는 멍석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